안녕하세요. 미디로 배우는 화성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세컨더리 도미넌트고요. 이제 기존의 다이아토닉 내에서만 사용했던 코드 진행을 넘어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의 코드 진행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정정할 곳이 필요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5도 7에서 1도 1도 메이저 7이나 마이너 7으로 가는 것을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루트 모션입니다. 도미넌트 모션은 5도 7에서 또 다른 5도 7으로 가는 형태를 이제 도미넌트 모션이라 부르고, 이제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 루트 모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루트 모션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C 메이저 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 메이저 키에서는 G7이 C 메이저 7으로 가는 이제 이런 케이던스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죠. 자, 이렇게 돼서 루트 모션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다이아토닉 코드 D-7이나 E-7이나 자, 이런 것들을 위한 루트 모션을 만들 수는 없느냐 하기 위한 도미넌트가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다이아토닉 코드 1도 메이저 7 외에 2도, 3도, 4도 다른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위한 도미넌트, 루트 모션을 만들기 위한 도미넌트가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D-7에서의 A7입니다. 이 A7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D에서 다섯 번째 이제 D-7을 2도 -7이 아닌 임시적으로 1도 -7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5도 7이 A7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6도 7으로 나오고요.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A7이라는 코드가 D-7으로 갈 때 6도 7이라 하지 않고요. 5, 7 오브 2라고 부릅니다. 2도를 가기 위한 5도 7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C키에 A7은 C 다이아토닉 코드에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D-7의 예제로 계속 가다 보면은 E-7으로 가는 건 B7, F 메이저는 또 C7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분석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키가 되었든 상관없이 2도 -7으로 가는 코드는 6도 7 그리고 7도 7 이렇게 표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도 -7으로 가는 루트 모션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3도 7 도미넌트 7이죠. 3도 도미넌트 7 그리고 분석은 5, 7 오브 6로 해주시면 되고, 7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불안정한 음이라서 루트 모션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7도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코드 진행 같은 경우에는 C 메이저 7, 그다음 A-7, D-7, G7으로 가는 진행이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진행에서 지금 이 A-7에 대한 루트 모션을 만들고 싶다.
5원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역순으로 진행하면은 여기 E7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만들 때는 이런 루트 모션을 만들 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역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타겟 코드라고 불러요. 타겟 코드를 먼저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만드실 때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은 이제 코드 진행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4덩이를 만들어 두고 뭐 4덩이든 8덩이든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 코드에 대한 어떤 장치를 후에 만드는 겁니다. 사이에 끼워 넣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코드를 역산해 가지고 오도 7을 만드는 거지. C 메이저 7 다음에 E7 온 다음에 E-7 가야겠다 까지 이렇게 순차적인 발상이 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튼 A7을 위한 E7을 넣으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행감이 좀 생기는 그런 장치였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응용해서 만든 진행이 Related 25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Related 251 이제 상대적인 251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자, D-7이 2도 -7인데 얘를 잠시 1도 -7으로 보자고 했었고요. 그렇게 돼서 나온 D-7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A7 그러니까 6도 7 5, 7 over 2 이렇게 나온다 했었는데 얘를 이제 상대적으로 5도 7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5, 1 앞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2, 5, 1 앞에 2도 -7 상대적인 2도 -7을 같이 붙여서 코드 진행을 만들면 진행감이 더 살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Related 251이에요. 실제로 분석이 될 때는 1도라고 분석이 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1도라고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251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저희 E7에 A-7 가는 진행을 한번 들어봤었죠.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이 A-7을 6도 -7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시 1도 -7으로 보고 이 1도 -7에 대한 251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Related 251을 만들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5를 저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도라 가정한 이 A-7에 대한 2도 -7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옛날에 배운 걸 꺼내 와야 돼요. A에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B죠. 그래서 앞에 B-7이 붙어서 Related 251의 진행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elated 251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네, 이렇게 들리는 진행을 이제 Related 251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251은 케이던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것. 얘를 6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6도 -7인데
이거에 대한 251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1의 포지션이 있을 때 A에서 5번쯤, A에서 2번쯤에 대한 마이너스 7, 도미넌트 7 넣어주시면 related 251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타겟 코드를 먼저 정해야 돼요. related 251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드 진행을 일단 다이아토닉 코드 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코드 진행을 만든 다음에 어떠한 타겟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가 코드적으로 좀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이제 이 코드를 타겟 코드로 하고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활용을 하는 거죠.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넣든가 아니면 related 251을 해가지고 앞에 b-7까지 같이 넣던가 해가지고 코드 사이사이에 넣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만들 때부터 C major 7 다음에 또 이렇게 넣고 A minor 7 갔다가 여기서 또 251 넣어가지고 이런 진행이 아니라 이러니까 코드 만드는 게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여러 덩어리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 덩어리 세부적인 것들을 넣어주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D-7에 대한 251을 만들고 싶다. related 251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E-7, A7, 그다음 D-7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템포가 빠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템포가 좀 느린 경우에는 E-7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진행감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진행감이 좋아지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응용 중에 이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연속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도 7, 또 오도 7, 무슨 7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이제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정정을 드렸죠. 이제 이 도미넌트 모션이 연속되는 겁니다. 도미넌트 모션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걸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부르고요. 이런 한 형태의 코드 진행을 그리고 도미넌트 모션, 도미넌트 모션, 도미넌트 모션 그 다음에 C7에서 F 메이저 7은 또 루트 모션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계속 써주는 겁니다. 원래 A7 다음에는 D-7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난 D7을 넣을래. 그럼 D7 다음에 또 5도 아래인 G7, G7에서 또 5도 아래인 C7 이렇게 가면서 다시 F 메이저 7으로 정착하는 진행입니다. 이 진행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돼요. 이제 저희는 코드 톤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넣을 수 있는 텐션도 어떤 건지 알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로 찍을 줄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직접 찍어 보셔서 들으셔도 되고 제가 한번 이 진행을 들려드릴게요. 원래 기존 진행은 이제 F 메이저 7 그 다음에 G7이네요. G7 E-7 그 다음에 여기 A7 이렇게 돼 있는 진행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던 진행이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A7, 그 다음에 D7, G7, C7. 그리고 여기 특징이 이제 탑노트가 다 반음 진행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 플랫이니까 G7에 플랫 13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 진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진행감이 있는 그런 코드 진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 코드, 기존에 있는 포코드에서 어떻게 변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어떤 걸 추가를 할 것인가.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포코드로 만들어서 여기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D-7에 대한 related to 5도 넣었죠.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무엇을 넣으면서 좀 더 화성적으로 알찬 진행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의 트랙을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aby, you can hold me, your recipe to flow me. I'll be your one and only. It's on me, it's on me. Our love and it goes so deep. I won't make you feel lonely. I'll give you something holy. It's lovely, it's perfect. Will you come for me? If I ask you, baby, will you set me free? If I ask you, baby, baby, you can hold me, your recipe to flow me. I'll be your one and only. It's on me, it's on me. 자, 이번엔 보컬 한번 끄고 들어볼게요. 자, 우선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섹션이 4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섹션별로 하나씩 뜯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섹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E-7, A7, F#-7, 다음 A 디미니시 슬래시 B로 되어 있죠. 괄호쳐서 B7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도 마이너스 7, 5도 7, 3도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 B7이니까 일단은 6도 7인데 이제 이 뒤쪽 섹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분석하실 때 이건 다이아토닉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코드들이 있다면 그 뒤에 어떤 코드가 오면 그 뒤에 어떤 코드가 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6도 7이니까 뭐죠? 5, 7 오브 2죠. 그렇게 돼서 여기서 루트 모션이 다음 마디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음 섹션으로 갈 수 있게끔 배열을 해둔 코드 진행이고요. 이제 이렇게 적어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D키 말고 F키에서 이런 곡을 만들고 싶다 할 때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곡을 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진행, 이 섹션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E-7의 탑노트가 F샵이죠. 그래서 텐션 9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같은 탑노트인데 코드가 바뀌었어요. A7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또 텐션 13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디미니시 슬래시 B는 이제 구성음을 좀 먼저 봐야 돼요. 구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슬래시 형태로 코드가 나오면은
악보를 자주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볼 법한 형태의 코드인데, 이거는 A 디미니시를 치고 A 디미니시가 오른손, 그 다음에 베이스를 B, 그러니까 왼손을 B,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베이스가 B라서 이제 이걸 B7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B를 1로 보고 여기를 플랫 7,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 두 번째는 도샵이니까 도는 플랫 9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3도고. 자, 이렇게 되면은 3은과 플랫 7, 그 다음에 텐션 플랫 9까지 쓰였으니까 이 코드는 도미넌트 7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7 플랫 9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치라고, 혹은 꼭 이 보이싱을 치기를 바랄 때 이렇게 기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섹션 한번 가볼게요. 다음 섹션은 앞에 두 마디는 똑같은데 뒤에가 좀 다르죠. 또 여기 보니까 1도 7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다이아토닉이 아니니까 뒤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뒤에 G 메이저 7이죠. 아, 5, 7 오브 4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7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 이제 G 메이저 7이 1도 메이저 7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는 4도지만 1도 메이저 7이라 가정했을 때 D7은 5도 7이고 A-7은 뭐죠? 2도 마이너 7이죠. 그래서 2도 마이너 7, 5, 7, 1도 메이저 7 해서 2, 5, 1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위한 진행이고, 이 진행을 저희가 Relative 2, 5, 1, Relative 2, 5, 1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들어보면은, 네, 탑노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두 마디는 똑같고, 네, 여기 보시면은 탑노트가 이렇게 반음이 떨어져 있죠. D7인데 여기는 텐션 9 미니까요. 텐션 9이고 여기는 이제 또 플랫 9. 이렇게 이제 텐션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할 때도. 자, 다음 섹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아예 다른 코드 진행이 나와요. G7, G 메이저 7. 이렇게 나오죠. 그럼 4도 메이저 7 다이아토닉이죠. 이거는 3도 7이네요. 뒤에 뭐가 올까요? B-7 오죠. 6도 마이너 7 오죠.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볼까요? B에서 다섯 번째 F샵이죠. 그러니까 5, 7 오브 6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는 5도 마이너 7, 여기도 1도 7. 그러면 다음 마디 또 한번 봐야겠죠. 다음 마디도 G 메이저 7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G 메이저 7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행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혹은 또 템포를 다르게, 진행은 똑같은데 템포를 다르게 하고 싶다. 아니면 리듬, 그루브를 좀 다르게 주고 싶다. 코드 진행은 똑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이 로마 숫자로 분석을 한 거를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섹션 가기 전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들리고 여기서 F#7에서 자,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베이스 진행 좀 볼게요. 베이스가 원래 F샵이었는데 지금 베이스가 3도로 가버렸죠. 이제 코드 톤에서 세 번째의 베이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오는 이 코드의 베이스와 반응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반응적인 또 진행감이 또 있어요. 이거 F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볼게요. 자, 다음엔 3음. 이 베이스의 움직임이 들리시나요? 베이스가 좀 더 유기적으로 바뀌었죠. 좀 더 라인틱하게 바뀌었습니다. 라인이 좀 있는. 그렇죠? 서브는 5도로 갔다가 내려오는 진행이고, 건반은 베이스가 3도로 올라가는 진행이고. 그럼 서브까지 한번 3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베이스의 움직임도 코드를 짤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섹션은 G 메이저 7 D/F#. 이러면 코드는 D를 치고 베이스는 F#으로 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7 sus4.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F#7의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베이스는 F#이고 코드는 D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도. 다음에 5도 7. 여기는 2, 5 해서 이 다음 섹션에 비어져 있지만 이제 1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르게 진행이 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2, 5, 1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뒤에 다른 진행을 넣어도 되긴 해요. 5도 7이라고 무조건 다음에 1도가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토닉에 있는 다른 코드들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행들을 벤치마킹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컬이랑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aby, you can hold me, the rest of it for me. I'll be your one and only. It's on me, it's on me. Our love and it goes so deep. I won't make you feel lonely. I'll give you something holy. It's lovely, it's lovely. Will you come for me? If I ask you, baby, will you set me free? If I ask you, baby, baby, you can hold me, the rest of it for me. I'll be your one and only. It's on me, it's on me.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보컬이랑요, 여기 있는 보컬이랑 같은 보컬이거든요. 코드 진행만 다르고 보컬 라인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aby, you can hold me, chorus to beat up for me. I'll be your one and only. It's on me, it's on me. I'm loving it. Baby, you can hold me, chorus to beat up for me. I'll be your one and only. It's on me, it's on me. 네, 같은 라인인데 코드가 다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으면은 이제 같은 코드의 반복보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리고 이를 응용한 Related to 5-1 그리고 Extended 도미넌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코드 테크닉 중에 하나고요. 이론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원래 분량이 이 내용만 하더라도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제가 좀 요약하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덧글이나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랙을 분석하면서 느끼셨을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전에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텐션, 뭐 다른 코드의 구성음들 이제 점점 올라가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어떤 키에서 몇 번째 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활용이 될 거고요. 이것들이 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하나씩 누적이 되어 나갈 거예요. 하나씩 누적이 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소홀히 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어느 날부터는 안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 해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은 직접 트랙의 응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Substitute 도미넌트와 디미니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you can hold me,